또한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다룰 내용이 뭐냐면 내신 수학,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공부한 만큼 최소한 점수가 나오게, 즉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꿀팁을 방출하도록 할 거예요. 요거는 선생님 오프라인 수업 학생들한테 실제로 훈련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한번 잘 들어보시고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길이는 한 10분에서 15분 될 예정인데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 분명히 나중에 써먹게 되실 거예요. 독고팀에게는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신 수학이랑 수능 수학은 같은 거는 같고 다른 건 다르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어떤 것은 공통적인 것인가? 기본적으로 처음 보는 문제를 그 자리에서 풀어내는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 우리가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어찌됐든 변별력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다 처음 본 문제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제한 시간 안에 풀어낼 수 있냐 없냐에 따라 원하는 등급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라는 게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수학은 암기가 아닌 이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어야지 근본적인 성적 향상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수능 수학도 그렇고 내신 수학도 그렇고 공부하는 방법 자체는 다르지 않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수능 수학과 내신 수학이 분명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자, 그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차이점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내신은 50분, 그리고 수능은 100분입니다.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딱 두 배죠.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신은 다시 돌아올 시간이 없어요. 수능은 돌아올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은 무조건 원샷, 원키를 해주시는 게 원칙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박아두세요. 다들 이미 아는 내용이죠. 우리 선배들 같은 경우는. 자, 내신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출제를 학교 쌤이 하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리고 수능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평가원에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내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50%의 문제 정도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다 아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대부분 그게 교과서라던가 아니면 학교 프린트라던가 아니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좀 강조한 내용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얻어가야 될 것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약간 성실성만 있으면 여기 부분은 충분히 점수를 따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내신이랑 수능은 살짝 뭐라 하죠? 느낌이 좀 달라요. 어떤 느낌이냐면 내신은 장난꾸러기 형이 내는 느낌이고 수능은 약간 인자한 엄마가 내는 느낌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수능은 함정이 없고요. 거의 없어요. 내신은 함정이 많아요. 이 함정을 잘 피하는 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차이가 있는데 내신 같은 경우는 서술형이 있고요. 물론 가끔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수능은 기본적으로 객관식이랑 그 다음에 주관식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 스타일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연습해야 될 건 뭐냐? 원샷 원키를 잘해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을 확실하게 풀어가지고 기본 점수를 반드시 챙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실력으로 처음 본 문제들을 좀 풀어내줘야지 점수와 등급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볼게요. 자, 그래서 내가 조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야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게 확 와닿을 거예요. 수학은 야구랑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투수, 이거 류현진 선수 여러분들, 자, 이런 분들이 공 던지면 진짜 하나도 못 치겠죠. 투수는 여러분들 학교 쌤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내신을 출제하시는 분들. 타자는 뭐냐면 불쌍한 우리 학생들입니다. 선생님들이 던지는 공을 니들이 쳐내야 돼요. 그럼 코치는 뭐야? 그래요. 여러분들이
공을 잘 칠 수 있게끔 코치해주는 사람, 즉 수학을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게끔 지도해주시는 분들, 학원이나 혹은 인강의 어떤 입시 강사가 되겠죠. 실제로 되게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타자들이 굉장히 까다로워하는 투수가 뭐냐면 여러 가지 변화구를 갖는 그런 투수들을 어려워합니다. 자, 왜냐면 직구만 던질 줄 아는 투수가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주구장창 직구만 던지면 타자는 어떤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 무조건 직구가 올 테니까 내가 타이밍에 맞춰서 휘두르기만 하면 맞출 수 있을 거야 라는 접근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투수들은 직구 말고도 커브라던가 슬라이더라던가 아니면 뭐 포심이 되거나 아니면 뭐 포크볼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구를 장착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타자 입장에서는 이번 공이 직구일까? 혹은 포크볼일까? 아니면 커브일까? 아니면 슬라이더일까?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근데 많은 타자들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선구안이에요. 자, 일반인들은 갖기가 힘든데 많은 훈련을 한 이 타자들은요 선구안이 있어요. 선구안이 뭐냐면 투수가 공을 그러니까 공이 나갈 때 그 동시에 이 공이 무슨 공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 타자들이 눈으로 빠르게 캐치하는 게 있습니다. 궤적 같은 걸 좀 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선구안이라고 해요. 그래서 타자들은 다음번 공이 무엇이 올지를 좀 효율적으로 예측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선구안이 좋을수록 타율이 높게 나타나요. 우리 이것을 선구안이라는 개념을 실제로 우리가 내신 시험을 볼 때도 이걸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잠깐 봐볼까요? 자, 우리도 할 게 뭐냐면 바로 이 선구안을 한번 길러보는 겁니다. 선구안. 그래서 우리가 학습 이론에서는 이 선구안은 여러분들이 메타인지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메타인지는 뭐냐면 내가 아는 것을 안다 얘기할 수 있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인데 이것을 조금 내신 시험 자체에 국한돼서 얘기하자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와 풀 수 없는 문제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선구안, 메타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게 뭐냐? 내신 50분밖에 안 되죠. 잠깐 기다리는 거예요. 2분 동안. 약 1분에서 2분. 여러분들 내신에서 1분, 2분이 여러분들 성적을 절대 결정하지 않아요. 100점 맞는 친구들한테는 그 1, 2분이 정말 소중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중위권, 중상위권, 적당한 상위권한테는 그 1, 2분이 여러분들한테 크게 작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1, 2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한번 써보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바로 선구안을 써보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 나는 1분, 2분 동안 먼저 뭐 심호흡도 좀 해도 괜찮고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와 도전하면 좀 될 것 같은 문제와 그리고 완전 처음 보고 어려운 문제라서 안 될 것 같은 문제로 세 단계로 구분하는 거야. 이렇게 미리 구분을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오래 안 걸려요. 1분이나 2분이면 충분해요. 일단 내가 한번 시범을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냐면 확실하게 풀 수 있는 문제부터 여러분들이 공략이 가능합니다. 즉, 맨 처음에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로 체크해 놓은 것을 빠르게 그것부터 푸는 거죠. 그 다음에 도전하면 될 것 같은 문제를 그 다음에 푸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시간이 남으면 안 될 것 같은 문제를 푸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여러분들 우리 수험생의 한 8, 90%는 안 될 것 같은 문제는 못 건드리고 끝날 겁니다. 다들 공감하시죠? 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또 처음부터 끝까지 어쨌든 스캔을 했기 때문에 문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이 돼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큰 거죠. 문제가 총 몇 개 나오고 서술형이 얼마 정도가 출제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또 가끔 이런 경우도 있어. 똑같은 문제를 구성을 했는데 어려운 문제를 앞에다 배치하잖아. 얘들아 그러면은 체감적으로 되게 어렵게 느껴져요. 근데 그런 경우도 미리 스캐닝을 하게 되면은 그런 문제 배치를 꼬아가지고 우리 학생들 겁줄 때 우리는 그 겁주는 거를 피할 수 있다는 얘기죠. 생각보다 장점이 많습니다. 또 이런 연습을 계속 하게 되면은
메타인지가 결론적으로 향상이 되어서 공부 능력 자체도 좋아지게 됩니다. 괜찮죠? 그죠? 일단 한번 볼 거예요. 자, 스캐닝 예시. 뭐 문제가 사실 뭐 20문제 정도 나올 텐데 일단은 예시니까 딱 4개 갖고 왔어요. 첫 번째 예시는 물론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중학생이라던가 고1 친구들 당연히 모르겠지. 자, 근데 고등학교 2학년 수학 수업을 그래도 충실하게 들은 학생이라면 1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과감하게 여러분 스캐닝 할 때 나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를 쳐. 자, 동그라미는 뭐냐면 내가 실수만 안 하면 100%풀 수 있는 그런 자신 있는 문제라는 뜻이야. 이거 동그라미 쳐놓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거 8번 잠깐 볼까요? 이것도 고등학교 2학년 수업을 잘 들은 학생이라면 누구나 풀 수 있는 정형적인 문제예요. 요것도 동그라미를 칠 겁니다. 자, 근데 12번 같은 경우도 공부를 제대로 한 친구라면은 당연히 동그라미를 쳐야 될 텐데, 근데 특정 학생들은 이런 스타일의 문제, 뭔가 식 변형하는 거에 약한 친구가 있을 수 있죠. 그 친구들한테는 이게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는 이게 동그라미가 아니고 세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 없는데 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한 것들, 그런 것들을 세모 표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번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문제는 고등학교 2학년 기말고사긴 미안, 중간고사긴 한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을 몰라. 그럼 당연히 이거 못 풀겠죠. 그때는 내가 지금 현재 실력을 못 풀 테니까 X라고 빠르게 치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말을 설명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게 좀 오래 걸렸지만 그냥 말없이 그냥 차근차근 하게 되면은 한 문제당 뭐 3초? 2초? 요 정도면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스캐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한번 스캐닝을 한번 해볼게요. 나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풀 수 있는 걸 동그라미, 잘 모르겠는데 싶은 거를 세모, 그리고 못 풀 것 같은데 라는 걸 X라고 할 겁니다. 물론 나는 강사하니까 항상 다 거의 동그라미겠지, 그지? 근데 지금 이거는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한 3등급 내지 4등급 정도의 실력의 학생이라고 제가 가정하고 한번 스캐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짜잔. 보이시나요? 자, 이거는 실제로 수지 쪽에 있는 한 고등학교의 기출문제입니다. 자, 빠르게 선생님이 스캐닝을 한번 해볼게요. 1번 보자. 이런 거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무조건 풀 수 있어요. 자, 2번 같은 경우도 이것도 무조건 풀 수 있는 문제. 3번 같은 경우도 이것도 계산은 있겠지만 무조건 풀 수 있어. 4번 같은 경우도 이것도 되게 정형적인 문제네요. 교과서 문제예요. 5번. 이것도 교과서 문제 같은 거예요. 6번. 이것도 교과서 같은 문제입니다. 7번. 이거는 나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 아니네요. 8번. 음, 오케이. 이거는 속도 가속도 문제니까 이것도 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빠르게. 벌써 8문제 다 됐어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어디 보자. 이런 것도 거리 구하는 거 8번이랑 비슷한 문제네요. 풀 수 있어요. 10번. 자, 이 정도도 4등급, 3등급 친구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1번. 뭐 도형이 나오긴 하지만 넓이가 4일 때 이거 구하는 거. 자, 이것도 나 무조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무난무난하네요. 자, 12번. 미분 먼저, 적분 먼저 이런 건데 4등급 학생이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거는 고민해봐야 될 세모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다음에 13번 같은 경우는 이건 무조건 풀 수 있을 것 같고 14번 같은 경우도 얘는 얘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5번 같은 경우도 자, 이것도 난 무조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강사를 너무 잘해서 그러나? 16번. 이거는 우리가 모른다로 해보자. 이거 내가 아직 공부한 범위가 아니야. 이거는 X가 되겠죠. 자, 난 마지막 페이지. 요거 이건 잘 모르겠는데 세모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다음에 요거는 어디 보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이거는 세모가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서술형이 나왔습니다. 자, 객관식이 끝났죠? 이렇게 여러분들 빨리 스캐닝할 수 있어요. 요것도 요거는 쉬운 문제니까 동그라미 해야 될 것 같고 자, 요거 같은 경우도 이것도 내가 무조건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다음에
요거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4등급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 요거는 X다. 자, 이렇게 한번 스캐닝 해봤다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이거 스캐닝 하는데 어느 정도 걸렸냐면은 한 2분? 2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떠들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48분 남았죠. 48분 동안 푸시면 돼요. 자, 근데 풀 때 절대 X랑 세모부터 푸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동그라미 친 것부터 푸는 겁니다. 등급이 좋은 학생들, 즉 수학을 잘하는 학생일수록 당연히 동그라미의 비중이 높을 거예요. 그거 먼저 푸시는 거야, 자신 있게. 계산 틀리지 않고 천천히. 왜? 내신은 원샷, 원킬이에요. 알겠죠? 반드시 그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럼 아는 문제를 풀다 보면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시간이 남아요, 분명. 특히 못하는 학생일수록 시간이 많이 남을 거예요. 풀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럼 이제 뭘 풀면 돼요, 그때? 그래요. 세모를 푸는 겁니다. 세모 여러분들, 세모는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끙끙대면서. 끙끙대면서 세모를 풀다 보면은 중위권, 중상위권은 이미 종이 쳤을 거야. 다 못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종이 쳐요. 그리고 좀 운이 좋은 학생들은 이제 X표까지 보게 될 텐데 이 X표는 쉽지가 않겠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중상위권 그리고 어정쩡한 상위권은 객관식 한두 개 모르고 주관식 한두 개를 모를 거야. 한 4개 정도. 물론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경우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은 주관식을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주관식 서술형 같은 경우는 부분 점수를 챙겨주시거든. 물론 학교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가 만약에 서술형 주관식을 부분 점수를 챙겨주는 학교다라고 한다면 부분 점수 챙기시고 만약에 시간이 모자라면 객관식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요. 제일 적게 나온 번호로 찍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맞추 확률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은 여러분들 점수가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만큼은 최소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거. 그래서 이 연습도 많이 하셔야 돼. 그래서 스캐닝하는 연습을 평소에 한 1분, 2분 정도 투자하면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와 좀 도전해야 될 문제들을 구분해가지고 실제로 이걸 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은 메타 인지가 있는 학생일수록 동그라미 친 것들은 틀리지 않고요. 그리고 X 표시 친 것들은 대부분 못 풀거나 아주 오래 끙끙대면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동그라미 친 것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내가 풀어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세모 표시된 거를 풀 수 있는 시간과 여력이 조금 더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면 스테이블한 점수를 얻을 수가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충 좀 느낌이 오셨나요? 이런 느낌으로 저는 스캐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가면은 돌아가면은 실제로 시범 보인 겁니다. 이거 먼저 보였어야 됐는데 실수했네. 자, 그래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신은 수능과 다르게 원샷 원킬이 필요해요. 그리고 문제는 어느 정도 교과서와 학교 프린트와 수업에서 나오기 때문에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픈된 문제들은 최대한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공부해서 전부 다 동그라미 표시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실전에서는 선구안을 하는 겁니다. 스캐닝. 그래서 리스크를 최소화해 주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상위권 같은 경우는 객관식과 주관식을 마지막에 이제 골라서 푸는 선택의 기로에 반드시 놓이게 되는데 여러분의 학교 스타일, 쌤 스타일에 따라서 주관식 서술형을 점수를 주느냐 부분 점수를 안 주느냐로 구분해서 현명한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죠. 만약에 학교쌤이 잘 안 주는 편이야. 거의 안 줘. 그러면은 여러분들 쉬워 보이는 거, 풀 수 있는 것들을 골라 푸는 게 더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언제까지나 어디까지나 기본 실력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즉 수학의 기본 실력은 뭐야? 외우지 않는 개념을 바탕으로 처음 본 문제를 고민해서 그 자리에서 풀어내는 능력을 보는 게 수학 아니겠어요? 그죠? 평소에 이 연습은 하셔야 돼. 근데 내가 알려준 이 테크닉은 여러분들 실전 시험에서 공부한 것만큼은 최소한 나오게끔 도와주는 그런 하나의 수단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우리 학생들을 내신의 연습을 시켜요. 그래서
공부한 것만큼은 최소한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연습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도 요거 보시고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잘 봤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중간고사 보기 한 2달 전에 이렇게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지금부터 연습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보코틴에게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